에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당 대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2박 3일 동안 평양을 방북했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자, 정 대표로부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1년 만에 방북이고 원래는 2005년도에 갔었고, 그렇죠? 특사로 가셨었고, 예. 2007년도에 또 가셨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서 세 번째고, 거기다가 김정일 위원장, 그다음에 그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 뭐 두 사람과 다 대화를 나눠본 아마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되는 예. 그런 인물일 것 같으신데 이번 갔던 소감 가장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뭐가 있습니까? 확실히 변했더라. 변했다? 변했다. 어, 북한이 기술을 돌렸다. 기술을 돌렸다. 남으로 돌렸다. 그럼 그러니까 남쪽은 잘 살잖아요. 그 방향이 그럼 중국이나 뭐 이런 쪽에 가 있었나요? 이제 거리에 미 제국주의 타도, 강성대국 건설, 네. 핵무력 건설 이런 거로부터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선전구호가 이제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과학화, 현대화 이런 구호들이 건물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대한민국에서 구호를 내걸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저는 거기서 90년대 그 개혁개방의 중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과교 흥국,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자 하는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는 노선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 핵과 관련해서는 결국 그 집단 체조 그 조국 빛나는 조국. 빛나는 조국. 거기 아마 그 역사에 북한 지도자가 연설한 것도 처음이지만 남한의 대통령이 와서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핵 없는 한반도,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핵 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습니다라는 대목에 15만 군중이 일제히 올해와 같은 박수를 치는 걸 보고 지금도 여전히 김정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분들이 평양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졌다 이거죠. 평양의 관심은 우선 인민들도 핵이라든지 군사 강국을 강조하면 고달프잖아요, 생활이. 고달프죠. 그런데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 발전을 얘기하고 인민 중심. 그러니까 유경 호텔이라고 105층짜리 호텔에 밤에 이렇게 네온 사인이 불이 밝혀져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 인민 중심이에요. 인민 중심? 인민 중심. 그러니까 인민을 위한 뭐 인민의 삶, 인민 중심. 근데 그 전까지는 지도자가 외치면 우리는 간다. 뭐 지도자를 위하여 그렇죠. 지도자 중심으로 똘똘 결사옹이 뭉치자. 뭐 총탄으로 뭐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폭탄이 되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기술을 돌렸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측근들한테 늘 하는 얘기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데 중국보다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존심. 중국보다 못 산다는 게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외형적으로는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사정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 정 대표께서 아침에 그쪽으로 산책을 했다면서요. 아마 남쪽에서 간 사람 치고 평양 시내를 활보하고 다닌 제가 첫 번째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근데 그게 활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세 번째 지금 평양은 사진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때 대동강변 학생들하고 찍은 산책하다가 뭐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더라고요. 어느 대학 가냐 그랬더니 김일성 종합대학 간다고. 그러고 꿈이 아무지네. 예, 예. 저 누가 찍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른 지나가는 분한테 지나가는 사진 좀 사람 찍어달라고. 이제 저게 지금 자전거로 출근하는 이제 강변길이고요. 네. 그 옆에가 이제 저 낚시꾼들입니다. 이거 그러면 정 낚시하는. 대표가 직접 다 제가 찍으신 찍은 거예요? 거예요, 제가 찍은 거.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게 지금 강변에 있는 40층, 50층 아파트인데 저게 뭐 남한에 있는 아파트인지 북한에 있는 아파트인지 꼭대기에 외교한 뭐라고 방송 써져 있냐면 모르겠는데. 과학 중시, 예? 뭐 인재 중시, 예? 과학기술 혁명 이런 그 선전 구호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 꿈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국가연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무원입니다. 그럼 건물주입니다. 이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고자 하는 방향, 북한이 기술을 돌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김정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북한의 손을 잡고 핵 없는 한반도로 이끌어내야 하는 거지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백두산 천지 그림이 아니라 네. 민족의 명산 그 백두산 천지 앞에서 두 정상이 민족의 미래를 얘기한 거잖아요. 핵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 민족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자문단 회의할 때 백두산에 꼭 가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백두산에 두 정상이 서는 것만으로 한반도 문제, 한반도 결정권이 확인됩니다. 전 세계가 저 사람들은 갈라놓을 수 없는구나. 그러니까 5천 년 함께 살아왔고 70년 갈라져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문 대통령께서. 그런데 이 핵 문제는 물론 남북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수 언론이나 이제 보수 야당들은 남북 관계가 너무 앞서가면 뭐 한미 동맹하고 엇박자다 그러는데요.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정확하게 잘못됐습니다. 정반대예요. 남북 관계가 잘 돼야 한미 관계도 잘 그렇죠. 된다. 남북 관계가 잘 돼야 우리 발언권이 생기고 지렛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잘 되면 우리는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확실하게 이제 종전으로 접어들었어요. 그 이란이 남북 간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 해소로 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반도판 종전선언은 한 겁니다. 이제 남북미 제도적 법적으로 종전선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거 약간 좀 곁다리이긴 하지만 그 천지에 이렇게 손 담그는 손 담그시는 모습을 봤는데 어땠어요? 물이 차가워요? 엄청 차더라고요. 차가워요?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본 거고. 자,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 이 두 지도자를 다 만나 보셨었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뭐가 좀 달라요?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눈동자입니다. 제가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뭐 만찬, 오찬, 뭐 백두산 행사장에서 보게 되잖아요. 제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김정은 위원장을 쳐다봤습니다. 옛날에 뭐 봤는데 기자하셨던 대로 취재하셨네. 예. 얼굴이 많이 검붉게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지도를 많이 다닌. 그러니까 등소평 지도자의 남순 강화 이런 게 떠올랐는데 아버지도 거침이 없었어요. 아들도 거침이 없고 그리고 확고하게 내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이제 같은데 아버지는 훨씬 조심스러웠어요. 그리고 주저주저하고 그러다 실기한 적이 있죠. 실기했어요. 근데 젊은 지도자라서 또 김정은 위원장은 과감하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답방도 아버지는 약속했잖아요, 원래. 네, 했죠. 2000년 6.15에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 됐는데 18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약속을 지키는 셈인데 제가 그 이제 헤드 테이블에 두 정상 내외분하고 김영남 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노광철 인민무력부장 그리고 통일부장 우리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안보실장, 서울국정원장 그리고 네. 3당 대표 이렇게 네. 헤드 테이블에서 있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워낙 뭐 개방적이고 뭐 쾌활하고 했으니까 이제 술을 뭐 따라주고 이제 마시고 제가 술을 한 잔 가서 권하면서 들쭉술인가요, 그게? 예.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해요. 그러면서 오늘 평양 시민이 10만 명이 연도에 나와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참 그 인상 깊었는데 서울에 꼭 오십시오. 서울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2배는 더 환영받을 겁니다. 이렇게 네.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서울에 가서 환영받을 만큼 아직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난 굉장히 겸손한 모드로 답변을 그 얘기는 하는구나.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비핵화를 다 끝내야지 뭐 그러니까 서울에서 환영해 줄 거 아니냐. 서울에서 이런 뭔가 뜻인가요? 기대가 더 있다, 기대치가 크다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김정숙 여사가 이제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했어요? 동무생각. 즉석에서 또 그 만찬 말미에 그랬는데. 성악을 전공하셨었죠? 예. 김정수 근데 여사.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이설주 여사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니까 이설주 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서울에 가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저 정 대표께서는 아마 연내 빠르면 연내다라고 대통령은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연내에 이루어진다? 연내 서울 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연내 서울 답방이라는 건 단순히 평양 방문에 따른 서울 답방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이 핵 없는 한반도, 핵 없는 북한, 핵을 내려놓고 살 길을 찾은 북한을 표현하는 다른 표지죠, 반증이죠. 자, 우리 저 노 교수님과 최 전 의원께서도 뭐 지금 자유롭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제가 말씀하니까 부럽죠, 백두산. 내년에 한번 꼭 가셔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 말씀 가고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여러 번 갔어요. 네. 갔는데 북한 땅에서 우리 땅을 통해서 간 백두산이 훨씬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광대해요. 이 백두산 고원, 2,000m, 2,500m 이 산봉우리들, 이 백두대간이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보면은 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웅장한 느낌은 안 드는데 여기는 이 넓은 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있기 우리 때문에 쪽이 A급이고 그렇죠. 저쪽에서 올라오는 그렇죠. 거 B급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백두산 천지는 60%가 우리 걸로 돼 있습니다. 40%가 북한이고요. 아, 백두산 천지 자체를 이렇게 천지를 나눴군요. 나눌 때 6대 4로 나눴어요. 40이 중국이고 60이.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핵 문제를 넘어서 미래로 가자. 이게 예. 이제 북한에 대한 이거 우리가 또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핵 문제는 넘어가자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핵이 있는 평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용납하지 않고 중국이 예. 용납하지 않고 그럼 한국이 그렇게 되면 용납하지 절대로 않죠. 경제 발전할 수 그럼요. 없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예. 겁니까? 북은 지금 예. 이 핵 협상에서 단 한마디도 경제 지원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뭘 달란 얘기. 제재만 풀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재만 풀어달라. 핵 내려놓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저희도 이제 패널 분들과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뭐 이래서 불바다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한 10개월 사이에 확 바뀌었는데 확 바뀐 게 아니고요. 예. 예정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예정? 그러니까 예. 북핵 그 개발의 역사는 25년입니다. 그렇죠. 네, 첫째, 북은 미국도 북을 안 믿죠. 네. 북한도 미국을 북한은 안 믿죠. 미국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미국은 정책이 바뀐다. 예. 그 대표적으로 2000년 10월 그 조미 공동 커뮤니케가 이제 부시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찢어졌단 말이죠. 9.19 공동성명도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인해놓고 미국이 찢어버린 거란 말이죠. 경수로 지원도 사실은 해주겠다고 예, 했다가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난 다음에는 뭐 흐지부지 됐던 믿을 그런 수 경험이 없다. 있죠. 그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그런데 두 번째, 미국은 두려운 존재다. 공포다, 공포. 네. 핵 침공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한미 군사 연습을. 두렵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관계를 좋게 하지 않으면 미국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예. 그런데 미국은 관심이 없다. 들은 채 많지 않다. 그럼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핵 무력을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지키고 대화를 네. 끄집어내려면 핵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했다는 핵 무장을 한다. 그리고 그때 가서 협상을 하겠다.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25년 동안 오다가 작년 11월 3일 날 드디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한 겁니다. 그때 저는 그 틈을 봤어요. 뭐냐면 작년에 핵무력 완성 이렇게 선언할 때 기술적 완성 선언과 정치적 완성 선언 사이에 그 틈이 있습니다. 정치적 완성 선언이에요. 기술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협상 카드로서는 이제 큰 할만하다. 카드를 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신년사부터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계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은 북한은 비핵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 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핵을 내려놓기 위해서 핵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강대국 미국이 북한을 1대1로 대접해서 북의 비원이 있어요. 아버지 때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를 피고로 대하지 말고 같은 동등한 주권 국가로서 1대1로 대해달라. 나라 대접해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협상장에 나가겠다. 이게 김정일 위원장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정말 1대1로 대접해 준 거잖아요. 네. 그걸로 사실은 북한의
위상은 엄청나게 김정은 위원장은 올라간 거죠. 최민희 의원 질문 한번 해주시죠. 예, 그 국회회담 가능성도 타진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국회회담은 사실 북한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 각 당의 그렇죠. 입장을 예. 조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회담의 가능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것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숙제가 국회회담 받으러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숙제였어요. 이해찬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그래서 그 만찬장 헤드 테이블에서 이제 술을 따르면서 이제 주로 주요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여기 5당 대표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남쪽에서 3당 대표만 오고 보수 야당 둘이 안 왔습니다. 근데 남쪽에서는 국회가 힘이 셉니다. 네. 네, 이 남북 관계를 뒷받침하려면 보수 야당도 동참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국회 회담이 열려야 합니다. 올해 안에 남쪽에서 100명, 북쪽에서 100명에서 평양에서 1차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서울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셨군요. 예,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국회 회담을 하게 되면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할 필요 없다. 모여서 국회가 뭐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북쪽의 최고인민회의는 이제 우리 국회와는 격이 다르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상설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의원이 한 650명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김영철 부장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국회 회담이 돼야 그 김영철 부장 표현이 그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거지. 보수 야당도 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좀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2시에 이제 문희상 의장께 문희상 의장이 편지를 썼어요. 김영남 위원장한테. 그거 전달됐습니까?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이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정상회담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남북국회 회담을 추진합시다 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문제는 합니다. 이제 우리 쪽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국회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좀 되겠죠. 국회가 추진하는데 뭐 보수 야당들이 안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관련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제 국회 판문점선에 국회 비준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에 뭐 지난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비핵화를 확실히 약속하는 걸 보고 비준하겠다, 비준을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저는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선언이라는 걸 국회 비준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는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관영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통과시키고 그건 보수 야당도 뭐 반대하실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해서 뭐 비준이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판문점 지지 결의안을 먼저 이건 답이 아닙니다. 추진하고. 왜냐면요. 왜 답이 아니냐면 국회가 국민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남북관계 발전법 2005년 12월 30일 날 제가 통일부 장관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법이 남북관계 기본법이었습니다. 네. 근데 야당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본법을 양보하고 발전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특사를 파견할 근거, 그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남북 간 정부 간의 합의 문서는 조약의 효력을 갖습니다. 조약. 그러니까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면 국민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비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아주 짧게 그 2박 3일 동안 체류하신 기간 동안에 뭐가 가장 감명 깊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어떤 행사, 이벤트? 백두산? 그렇죠. 백두산 천지에서 민족의 미래를 얘기했다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가 세계 변두리 국가가 아니라 이제 남과 북이 손잡고 미국의 금융기관이 말했던 대로 한국은 자본주의 발달사에서 예외 국가로 세계의 인류 국가로 가는 거고 북한은 자신들이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따라서 독자적으로 경제 부국을 만드는 것이고 뭐 그 꿈이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이 씨앗이 뿌려졌다 번쩍 뭐 이런 말씀. 지켜든 그 손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오늘 일정이 워낙 바쁘셔서 자꾸 사인이 들어와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